많아? 당신 남편의 아이를 가졌어요. 이혼만 해주면 돼요. 어머, 정말이야? 우리 도연이 아이? 미안해. 너는 당신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지윤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그때는 몰랐겠지. 그 임신이 완벽한 거짓이라는 것도, 내가 모든 증거를 쥐고 있다는 것도. 많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윤입니다. 38, 강남에서 여성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는 남편 도연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 잠든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었는데 요즘은 그저 익숙한 풍경일 뿐이었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피곤함이 묻어나는 눈가를 가리기 위해 컨실러를 조금 더 발랐습니다. 병원장이라는 타이틀은 완벽한 모습을 요구했으니까요. 주방에 내려가니 시어머니가 벌써 나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늘도 일찍 나가네요.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았죠. 63세 나이에도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도 알아주는 체면 치레의 달인이었어요. 어머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준비하시려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라도 뒷바라지를 해야지.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한마디를 더했죠. 그런데 요즘 너는 병원 일이 많이 바쁘니? 요즘 도연이가 좀 외로워하는 것 같던데.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늘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며느리를 아끼는 척하면서도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했죠. 도연 씨도 요즘 회사 일로 바쁘잖아요. 의료기기 신제품 출시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말이야. 남자는 아무래도 집에 와서는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하잖아. 우리 도연이 아버지도 그랬어.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죠. 병원으로 출근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순간 도연의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 묻지 못했죠. 아니, 그가 말하기를 꺼려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도 좋은 아침이에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하루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진료, 점심 미팅, 오후 수술까지 빼곡한 일정이었죠. 그래도 이런 바쁜 일상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일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점심시간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지윤아, 나야.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죠. 미안해요. 오늘은 수술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내일은 어때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저 의무감 같은 감정만 남아 있었죠. 오후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을 둘러보던 중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대표님 와이프시죠? 저 박서린입니다.
도연 대표님 회사 마케팅 팀장이에요. 고개를 돌리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에 세련된 메이크업. 첫인상부터 강렬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병원이 정말 크고 좋네요. 대표님이 늘 자랑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서린 씨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칭찬인 듯 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무슨 일로? 아, 정기 검진 받으러 왔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대표님께도 안부 전해드릴게요. 서린 씨는 밝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저녁 9시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투자 제안서가 띄워져 있었어요. 아직 안 잤어요? 왔어? 수술은 잘 끝났어? 네. 당신은요? 회사 일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던데. 도연은 노트북을 덮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래도 당신이 있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당신이 있잖아. 그 말 속에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부담감이 섞여 있었죠. 도연 씨, 오늘 병원에서 박서린 씨를 봤어요. 순간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아, 그래. 검진 받으러 갔다고 했던가.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젊은데도 부지런하네요. 침실로 들어가며 거울에 비친 우리 부부의 모습을 봤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도연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도연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어요. 발신자 이름이 잠깐 보였죠. 박서린. 이 시간에 무슨 업무 연락일까요? 아니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시작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우리 부부의 관계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아침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병원으로, 도연은 회사로.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가 완벽한 부부라고 자랑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완벽한 부부일까요? 그날 이후로 새벽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도연은 항상 핸드폰을 엎어놓기 시작했죠. 예전엔 아무렇게나 놓고 다녔는데 요즘은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샤워할 때만 잠깐 놓고 들어가는데 그때도 무음으로 바꿔놓더군요. 목요일 저녁 병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여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마셨죠. 평소 같으면 일찍 자리를 뜨는데 그날은 왠지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새 11시가 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눈가가 뜨거웠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내일 점심에 보자. 그 호텔 레스토랑 괜찮더라고. 전화를 끊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일부러 소리를 냈죠. 왔어요? 도연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써 왔네? 회식 끝났어?
네, 피곤해서 먼저 나왔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거래처 대표님이야. 내일 미팅 잡혔거든.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왼손으로 머리를 긁었어요. 거짓말할 때 나오는 그의 습관이었죠. 결혼 10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도연이 어제 말한 호텔이 떠올랐어요. 그 호텔이 병원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뭘 확인하려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그저 불안한 마음이 저를 이끌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은 2층에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연을 봤죠. 박서린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손을 뻗어 도연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어요. 그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는데도 막상 눈으로 보니 숨이 막혔죠.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진료실 문을 잠그고 앉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와이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죠. 미팅은 잘 끝났어요? 응, 잘 됐어. 투자 얘기도 긍정적이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재킷 주머니를 뒤졌어요. 호텔 영수증이 나왔죠. 카드 결제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린.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잠든 척했죠.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어머, 도연아.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사업이 잘 되나 봐. 네, 어머니. 요즘 좀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제게 시선을 돌렸죠. 며느님은 좀 피곤해 보이는데 병원 일이 많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우리 집안의 후손도 봐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도연이 불편한 듯 기침을 했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지만 아이가 없었죠. 처음엔 바빠서 나중엔 서로 마음이 멀어져서. 일요일 오후 도연이 골프를 가고 없는 동안 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신용카드 명세서들이 있었죠. 최근 석 달 동안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죠. 지훈아,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선배들이랑 저녁 약속이 생겼어. 그래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났어요. 거짓말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아마 서린과 있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요일 병원에서 수술이 있었어요.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이었죠. 메스를 잡는 손은 정확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 간호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원장님, 요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맥주를 사서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강물을 바라봤죠. 불빛이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요? 화요일 새벽 도연이 잠꼬대를 했어요. 설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죠. 숨이 막혔지만 그게 나았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오래전부터 알던 선배 변호사였죠.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윤아, 정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말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감정이 북받쳤어요. 증거는 있어? 영수증이랑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그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재산 분할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선배는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죠.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목요일 저녁 도연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 잊지 않았지? 맞아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었죠.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꽃을 받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장미꽃 향기가 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들어버린 꽃잎처럼 메말랐죠. 오늘 외식할까? 처음 갔던 그 레스토랑 어때? 좋아요. 레스토랑에서 도연은 와인을 주문했어요. 10년 전 프러포즈했던 그날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달랐죠. 그때의 설렘과 기대는 없었습니다. 지윤아,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그래요.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났죠.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 소리로 들릴까요? 금요일 병원에서 직원 면담이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울먹이며 사직서를 냈어요. 왜 그만두려고 해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랑요. 매일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야기 같았어요. 힘들겠지만 도망치면 안 돼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원장님은 이런 일 겪어본 적 없으시죠? 항상 완벽하시니까. 간호사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완벽하다니요. 저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토요일 오전 도연이 또 골프를 갔습니다. 저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설인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업무 메일인 척하지만 행간에 감정이 묻어났죠. 대표님, 오늘 회의 때 멋있으셨어요. 설인 씨가 있어서 힘이 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결심해야 했어요. 일요일 시어머니가 점심 식사를 차렸습니다. 너희 부부 보기 좋아.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부부야. 시어머니의 말에 도연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죠. 가면을 쓰는 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연이 출근하고 난 후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놓았습니다.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죠. 도장을 찍으면 끝이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이.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화요일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스트레스성 두통이었죠. 진통제를 먹고 잠시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 저녁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왔구나. 이 순간이. 나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회사도 어렵고 마음도 복잡하고. 그래서요?
시간이 좀 필요해. 서로 생각할 시간이. 비겁한 인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목요일 저는 다시 변호사를 만났어요. 결심했어요. 이혼하기로요. 잘 생각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서류를 받아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도장이 종이에 새겨졌죠. 금요일 저녁 도연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죠. 도연 씨, 잠깐 앉아요.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자유, 이제 가져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류를 받아든 그의 손이 떨렸죠. 지훈아, 이게 뭐야? 알잖아요. 박서린 씨와 행복하세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떠났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부인하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침실로 들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무언가가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행복을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잔잔했죠. 마치 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첫 번째 결혼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강남의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서린이 고른 곳이었죠. 전면 유리창으로 한강이 보이는 고층 오피스텔. 월세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자. 리조트 예약해놨어. 서리는 소파에 누워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명품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이었죠. 또 여행이야? 지난주에도 갔잖아. 왜? 이제 자유로운데 즐겨야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어. 서리는 도연의 목에 팔을 두르며 속삭였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도연은 그 달콤함에 취해 고개를 끄덕였죠. 제주도 리조트에서 두 사람은 사진을 찍었어요. 인피니티 풀에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요트 위에서. 서리는 모든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를 빼곡히 달았죠. 우리 정말 잘 어울려. 그치? 서린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엔 어딘가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죠. 서울로 돌아온 월요일, 도연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격리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이번 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인데요. 한도를 넘었습니다. 뭐? 그럴 리가. 명세서를 확인하니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 대부분 서린과 함께 쓴 돈이었죠. 일단 개인 카드로 처리해줘. 도연은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린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화요일 저녁 서린이 제안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상화폐 투자 전문가래. 수익률이 장난 아니라던데? 가상화폐? 그거 위험하지 않아? 에이, 겁쟁이네. 큰돈 벌려면 위험도 감수해야지. 자기 회사도 투자받으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잖아. 서린의 말이 맞았어요. 최근 투자 유치가 계속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고민 끝에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일주일 후엔 2,000만 원을, 그 다음엔 5,000만 원을. 수요일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모였어요. 대표님,
이번 달 직원 월급이 밀릴 것 같습니다. 자금 사정이 그렇게 안 좋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투자금도 못 받았고 매출도 줄었고요. 도연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창업 5년 만에 처음 겪는 위기였어요. 목요일 설인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은 회사 사정을 털어놨어요. 설이나 당분간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회사가 좀 어려워. 투자도 끊기고. 설인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그냥 조금만 절약하자는 거야. 절약? 내가 왜?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잖아. 설인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고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오전 가상화폐 계좌를 확인한 도연은 눈을 의심했어요. 잔고가 마이너스 8천만 원.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간 것도 모자라 빚까지 생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설인에게 전화했어요. 설인아, 그 투자 완전히 망했어.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확실하다고 했는데 사기였나 봐. 경찰에 신고해야. 자기가 알아서 해. 나는 몰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망연자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토요일 설이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친구 집에 며칠 있을 거야. 생각 좀 정리하고. 설이나, 지금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자기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이게 맞는 건지. 설이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도연이 붙잡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뿌리쳤죠. 일요일, 도연은 혼자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냉장고엔 먹을 게 없었고 세탁물은 쌓여 있었죠. 지훈과 살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직원 절반이 사직서를 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저도요.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하나둘 떠나는 직원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데 무슨 염치로 만류하겠어요. 화요일 설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이제 끝났어요. 단 한 줄.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SNS에서도 차단당했습니다. 수요일 도연은 은행에 갔어요.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죠. 신용등급이 바닥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차는 이미 팔았어요. 창밖을 보니 지훈의 병원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죠. 목요일 밤 도연은 소주를 마시며 옛 사진을 봤어요. 지훈과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금요일 회사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5년 동안 키워온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직원에게 말했죠. 미안해. 더 좋은 대표였어야 했는데. 대표님도 힘드셨잖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힘이 있을까요? 모든 걸 잃은 지금. 토요일 오후 도연은 지훈의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병원 불이 하나둘 꺼질 때쯤 지훈이 나왔어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도연을 발견한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 씨? 지훈아. 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훈아, 나 정말 후회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훈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초라해진 도연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화가 났죠.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아니야.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왜 이제 와서 이래요? 다 끝났잖아요. 알아. 내가 바보였어. 멍청했어.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워하려고 애썼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아픈 걸까요? 집에 가요. 추워요. 지훈이 도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죠. 일요일 지훈의 아파트.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죠. 마셔요. 몸이 많이 상한 것 같네요. 지훈아, 나 먼저 들을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연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서린과의 일 회사가 망한 것, 빚까지 진 것.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40살 남자가 초라하게 울었죠. 지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죠. 자신이 곁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도연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죠. 아직 당신을 사랑하나 봐요. 미워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연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이번엔 달라질게. 정말이야.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게. 이번엔 나도 믿어볼게요. 한 번 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마음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죠. 월요일 아침 도연은 지훈의 집에서 눈을 떴어요. 거실 소파였지만 오랜만에 편안하게 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알아. 이번엔 제대로 할게. 지훈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다가 뒤돌아봤어요. 도연 씨, 혼자 있지 말고 뭔가 시작해봐요. 작은 것부터.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밝았죠.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지훈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어요. 두 번째 기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재결합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지훈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아침 준비를 했죠.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토스트가 탔어도 계란이 깨져도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먹었어요. 오늘은 병원에서 뭐 도와드릴까? 도연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한 후 그는 지훈의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돕고 있었어요. 자존심 상할 법도 한데 묵묵히 일했죠. 재고 정리 좀 부탁해요. 의료용품 창고가 너무 어수선해서. 알았어. 깨끗하게 정리해 놓을게. 병원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스타트업 대표가 지금은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하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지훈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미정 씨도 며느리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역시 대단해. 도연이를 다시 받아주다니.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집 복덩이야, 정말. 지훈이 없었으면 우리 도연이 어떻게 됐을지. 예전과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였죠. 며느리가 아들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 됐으니 당연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병원 로비에서 도연은 택배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죠. 아이고,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다시 상자를 들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죠. 한때는 부하 직원들이 이런 일을 대신했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지훈과 도연은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왔죠. 요즘 좀 힘들지 않아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쉽진 않아. 하지만 견딜만해. 내가 있잖아. 그래도 다른 일을 알아봐도 돼요. 병원 일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만 더 있을게. 아직은 밖에 나갈 자신이 없어. 도연의 눈빛이 어두웠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였죠. 지우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평화로운 일상이 깨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설인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죠. 임신으로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대표님, 설인이 도연을 불렀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설인, 왜 여기에?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중요한 얘기.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의 진료실 쪽을 슬쩍 봤어요. 다행히 진료 중이었죠. 여기서는 곤란해. 밖에서 얘기하자. 아니에요. 여기서 해야겠어요. 원장님도 들어야 할 얘기니까. 설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지훈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설인을 본 그녀의 표정이 굳었죠. 무슨 일이에요? 원장님, 오랜만이네요.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설인이 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죠. 지우는 표정 변화 없이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아이 아빠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시어머니가 내렸어요.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어머, 무슨 일이야? 상황을 파악한 시어머니의 눈이 설인의 배에 고정됐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야? 어머니, 저 박설인입니다. 도연 대표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요. 대표님 아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설인의 불룩한 배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정말이야? 우리 도연이 아이?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5개월이래요. 시어머니가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도연아, 사실이야? 어머니, 저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기상 맞았거든요. 설인과 함께 있을 때였으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대를 잇겠구나. 지훈의 눈썹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죠. 어머니, 지훈아, 미안해. 하지만 후손이 중요하잖아. 우리 집안대가 끊길 수는 없어. 시어머니는 설인을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몸조리 잘하고 있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설인이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이 도연이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지훈아, 나는 정말 괜찮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죠. 토요일 아침, 도연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깼어요. 지훈은 이미 병원에 가고 없었습니다. 어제부터 대화가 끊겼죠.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도연아, 설인이 데리고 집에 와. 가족끼리 얘기 좀 해야겠어. 어머니, 그건 좀. 빨리 와. 중요한 얘기야.
강제로 끌려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서린이랑 재혼해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 집 손주잖아. 서린이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어요. 모든 게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전 괜찮아요. 아이만 잘 키울 수 있다면. 도연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일요일 지우는 병원 당직실에서 밤을 보냈어요.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사랑 하나 지키는 게. 월요일 오전 도연이 병원을 찾았어요. 지훈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들을게요. 말해봐요. 서린이 아이는 정말 내 아이가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난 너를 선택할 거야. 아이를 버리고요? 지훈의 물음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연 씨는 항상 그래요. 선택의 순간에 우유부단해요. 지훈아, 시간을 좀 가져요.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훈은 진료 차트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화요일 서린이 또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와 함께였죠. 지훈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지훈을 카페로 데려갔어요. 서린은 옆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죠. 지훈아,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아이를 못 가지잖아. 나이도 있고. 순간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그래서요? 서린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대를 이을 거야. 너도 그 아이를 내 아들처럼 키우면 되잖아. 어머니. 지훈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뭐,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어머니가 정할 일이 아니에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서린이 비웃듯 말했어요. 원장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도연 씨는 이제 제 거예요. 지훈은 서린을 내려다봤어요. 가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 번 잃은 신뢰는 돌아오지 않아요. 카페를 나온 지훈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를 잡고 섰죠. 거울에 비친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죠. 모욕감과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요일 새벽 지우는 결심했어요. 다시 일어서겠다. 혼자서라도.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보였죠. 아침 일찍 병원에 출근했어요. 직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병원 확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병원을 강남 최고로 만들 거예요. 간호사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원장님, 갑자기 무슨... 새로 시작하려고요. 완전히 새롭게. 지훈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죠. 그날 오후 도연이 찾아왔어요. 지훈아, 우리 다시... 도연 씨... 지훈이 그를 차갑게 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깨끗이 정리하고 각자 길을 가요. 하지만 당신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한테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붙잡을 명분이 없었죠. 지우는 진료실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동안 문이 닫혔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의 눈빛이었죠. 목요일 저녁 지훈은 진료실에서 늦게까지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연과 서린이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설인이 배를 잡고 조심스럽게 앉았죠.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도연은 결국 책임감이라는 명분으로 설인에게 돌아갈 거라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퇴근 안 하세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지우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죠.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꺼내봤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도연이 자신을 업고 있는 모습.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어요. 파도 소리, 짭짤한 바닷바람, 도연의 따뜻한 등. 모든 게 완벽했던 그 순간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함께하자고. 혼잣말이 진료실에 울렸습니다. 금요일 오전 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가 있었어요. 35살 불임으로 고민하는 여성이었죠. 원장님, 저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요. 환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지우는 자신을 봤습니다. 38, 아이 없는 여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는 아이를 못 가지잖아. 검진을 마치고 환자를 보내고 나서 지우는 자신의 검사 결과를 다시 봤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죠. 단지 확률이 낮을 뿐. 토요일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나, 설인이 검진 받으러 병원 갈 거야.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꼭 내 병원이 좋다고 해서 미안해. 지우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간호사장에게 지시했죠. 박서린 씨 오면 김 선생님께 진료 맡겨주세요. 하지만 설이는 지훈을 지목했습니다. 원장님께 직접 받고 싶어요. 강남 최고라고 들었거든요. 진료실에서 마주한 설이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원장님, 저 잘 지내죠? 도연 씨가 정말 잘해줘요. 지우는 묵묵히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화면에 아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죠. 아들이네요. 건강해 보여요. 그렇죠? 시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설인의 도발에도 지우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일요일 새벽 지우는 잠이 오지 않아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연인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자신과 동생을 키우셨죠.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하신 어머니. 그때 결심했어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월요일 병원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공사 현장을 직접 감독했어요. 새로운 수술실, 입원실, 재활센터, 모든 것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었죠. 원장님, 이렇게 큰 투자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격리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요. 화요일 오후 의료기기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시 사업을 시작한 모양이었죠. 작은 부스에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어요. 지훈아, 병원 확장한다고 들었어. 네. 대단해. 역시 너답다. 일하세요. 바쁠 텐데. 지훈은 돌아섰어요. 하지만 도연의 시선이 등 뒤에 느껴졌죠. 수요일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재산 분할 정리는 끝났어요? 네. 도연 씨가 서명했어요. 위자료도 입금됐고요. 그 돈으로 병원 확장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새 출발이네요. 새 출발.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목요일 저녁 지우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많은 불빛 아래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사는 사람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지훈아, 서린이가 조상기가 있대. 내가 좀 봐주면 안 될까? 어머니, 전 이제 남이에요. 그래도 다른 병원 가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병원에 새로운 의사가 합류했어요. 젊고 능력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였죠. 지우는 그에게 병원 운영의 많은 부분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쉬려고요. 그동안 너무 달렸거든요. 원장님이 쉬신다니 의외네요. 저도 사람인걸요. 토요일 오후 지우는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팝콘을 먹으며 영화에 집중했죠.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극장을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차분하게, 완벽하게 때를 기다리며 하는 것이었죠. 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일요일 새벽 3시 지훈은 병원 진료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환자 기록들이 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박서린의 이름을 검색했죠. 진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초음파 사진, 혈액 검사 결과, 산전 검사 기록들. 뭔가 이상했어요.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주장한 임신 주수와 초음파 사진의 날짜가 달랐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음파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촬영 병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부산의 한 산부인과였죠. 게다가 환자 번호도 달랐어요. 지우는 부산의 그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의사 신분을 밝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이 환자 번호로 진료받은 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의료사고 관련 건이라서요. 잠시만요. 아, 김미선 씨네요. 28살 지난해 출산하셨고요. 서린이 다른 사람의 초음파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지우는 혈액 검사 결과를 다시 분석했어요. HCG 수치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임신 호르몬 수치인데 자연 임신치고는 패턴이 이상했죠. 인위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맞았을 때 나타나는 수치였어요. 간호사장을 불렀습니다. 혹시 박서린 씨 진료 때 체열한 샘플 남아있나요? 네, 냉동 보관 중이에요. 재검사 의뢰 좀 넣어주세요. 외부 기관으로. 화요일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HCG 호르몬제를 투여한 흔적만 있을 뿐 실제 임신 상태가 아니었죠. 배가 불룩한 것도 특수 보형물을 착용한 것이었어요. 지우는 증거들을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수요일 오후 뜻밖의 인물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도연의 전 직원이었던 정 과장이었어요. 수척한 얼굴로 지훈을 찾았죠. 원장님,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서린에 대한 거예요. 그 여자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정 과장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회계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이었죠. 회사가 망하기 전 서린이 마케팅 비용이라며 큰 돈을 빼갔어요. 자기 명의 계좌로요. 총 3억 원입니다. 지우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도연의 서명이 있었지만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이 서명은
위조예요. 전 그래픽 디자이너였거든요. 한눈에 알아봤죠. 정 과장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 다 있어요. 이메일, 계좌 내역, CCTV 영상까지. 왜 저에게 이걸? 대표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설인 때문에 회사가 망했어요. 저희 직원들 퇴직금도 못 받았고요. 원장님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목요일 지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설인의 과거를 조사해 달라고 했죠. 일주일 후 충격적인 보고서가 왔어요. 설인은 이미 2번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기와 횡령이었죠. 다른 이름을 사용했지만 지문 조회로 확인됐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중년 남성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사기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법으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끝낼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할 거예요.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요. 토요일 지우는 도연의 어머니 미정 씨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로 불렀어?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우는 태블릿을 꺼내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설인의 가짜 임신 증거들이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시던 손자는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죠. 거짓말. 내가 직접 배를 만져봤어. 특수 보형물이에요. 영화 촬영할 때 쓰는 거죠. 지우는 차분하게 설인의 전과 기록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회사 자금 횡령 건도 설명했죠. 도연이 어떻게 속았는지, 회사가 왜 망했는지. 도연이는 알고 있어? 아직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존심 강한 그녀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일요일 오후 도연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연을 불렀고 설인도 함께였죠. 지우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상태였어요. 그 시각 지우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죠. 지훈아, 너였구나. 다 알아낸 게. 이제 아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각자 선택한 길이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료기기 회사 마케팅 팀장 출신 여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임신을 빙자해 금품을 갈취하고 지우는 TV를 껐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죠.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화요일 도연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훈아, 한 번만 더 기회를. 도연 씨. 지훈이 그를 똑바로 봤어요. 기회는 2번이었어요. 3번째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세요. 이제 정말 남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며 돌아섰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수요일 저녁 지우는 와인바에 있었습니다.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옆 테이블에서 젊은 커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도연 같았어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하지.
와인잔을 들어 작게 건배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건배였죠. 목요일 병원 확장 공사가 완료됐어요. 새로운 시설들이 문을 열었고 환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직원들도 활기차게 일했죠. 원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병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간호사장의 칭찬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좋은 병원을 만들 거예요. 금요일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다. 그저 허무할 뿐이다. 사랑했던 사람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는 여기까지.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거짓은 폭로됐고 진실은 드러났어요.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상처도 삶의 일부니까요. 금요일 저녁 6시 병원 최상층 상담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강남의 풍경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3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 잔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도연과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도도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죠. 앉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상담을 하듯 차분했죠.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지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갈색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두 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진실? 무슨 진실? 지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초음파 사진, 의료 기록, 계좌 내역서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였죠.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초음파 사진을 밀어줬어요. 시어머니가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손자 사진이잖아. 아니에요. 부산에 사는 김미선 씨의 아기 사진이에요. 작년에 출산한.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도연이 서류를 빼앗아 봤죠. 무슨 소리야? 박서린 씨는 임신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지우는 의료 기록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HCG 호르몬 주사 흔적, 조작된 검사 결과, 도용한 초음파 사진. 증거는 명확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직접 배를 만져봤어. 특수 보형물이에요. 여기 온라인 구매 내역도 있습니다.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어요. 서린이 구매한 임신 체험용 보형물 주문서였죠. 날짜는 3달 전이었습니다. 도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앉으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에 도연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이걸 보세요. 계좌 내역서를 펼쳤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선명했죠. 도연 씨 회사 계좌에서 박서린 씨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에요. 총 3억 2천만 원. 그건 마케팅 비용.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명품 구매 내역, 성형외과 비용, 해외여행 경비. 모두 서린의 개인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도연이는 속은 거야. 맞아요, 어머니. 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차가운 미소였죠. 속으셨죠? 하지만 저도 더는 속지 않을 겁니다.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엔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죠. 서린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서린 씨의 실제 연인이에요. 최영재, 나이트클럽 운영자죠. 둘은 5년째 사귀고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기 통화 녹음도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영재야, 그 바보 완전 속았어. 임신했다니까 믿더라. 돈도 이제 거의 다 빼냈고. 남자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역시 우리 서린이. 그럼 이제 결혼하자. 녹음이 끝났어요. 상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훈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죠. 이건 도연 씨와 저, 그리고 어머니와 저,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문서예요.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완전한 단절을 원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지훈아, 나 진심으로 변했어. 제발 한 번만 더. 손을 내밀며 간청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지훈은 그 손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연민을 구걸하고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정장 재킷을 가다듬고 핸드백을 들었죠. 어머니,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 씨, 마지막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 결과도 당신이 감당하세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도연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선명했어요. 지훈아, 제발. 도연의 절규가 울렸어요. 하지만 지훈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무겁고 단호한 소리였죠.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훈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했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로비로 나오니 간호사들이 인사했어요. 원장님, 퇴근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죠. 주차장으로 가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본 게 얼마만인지.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도현, 시어머니 서린. 하나씩 삭제했죠. 각 이름이 사라질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별 노래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서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각자의 사연을 품고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나도 이제 내 길을 가는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죠. 거실 불을 켰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엔 보이지 않던 것이었죠. 새로운 시작. 부엌으로 가서 와인을 꺼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와인이었죠. 잔에 따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죠. 대신 전원을 껐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금융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는 채널을 돌렸어요. 영화가 하나 나오고 있었죠. 로맨틱 코미디였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났지만 곧 단맛이 따라왔죠.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중에 이제 도연의 불빛은 없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우는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죠.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도연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설인도 없는 하루. 오직 자신만을 위한 하루.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12번의 종소리가 울렸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진짜 미소였습니다. 1년 후 봄. 강남 대로변에 새로운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진심 클리닉. 깔끔한 흰색 바탕에 연한 민트색 글씨가 봄날의 새싹처럼 싱그러웠어요. 간판 아래 작은 문구가 눈에 띄었죠.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새살은 자란다. 지우는 개원식 준비를 마치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네이비색 원피스에 흰 가운을 걸친 모습이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머리도 짧게 자른 단발이었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꽃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의료계 동료들, 환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이 로비를 가득 채웠죠. 원장님, KBS에서 오셨어요. 간호사장이 알려줬습니다. 방송국 취재팀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어요. 여성 창업 성공 사례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죠. 젊은 여자 기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병원 이름이 특별하네요. 진심 클리닉이라니.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어요. 의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지우는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1년 전에 그 상처받은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죠.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병원 곳곳을 돌며 시설을 소개했어요. 산모들을 위한 명상실, 심리 상담실, 그리고 옥상 정원까지. 이 정원은 제가 특별히 신경 쓴 공간이에요. 환자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걸을 수 있도록요. 옥상 정원엔 작은 나무들과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벤치도 놓여 있었죠. 도심 속 작은 쉼터였어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원장님, 사랑을 믿으시나요?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지훈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죠.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사랑은 변하지만 진심은 남아요.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진심은 영원히 기억되죠. 상처도 행복도 모두 진심이었던 순간들이에요. 취재가 끝나고 방송팀이 떠났습니다. 지우는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엔 개원 축하 카드들이 쌓여 있었죠. 하나씩 읽어보다가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도연. 짧은 문장이었어요. 지우는 카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소도 눈물도 없었죠. 그저 담담할 뿐이었어요. 오후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첫 환자는 임신 8개월의 산모였어요. 원장님, 너무 불안해요. 첫 아기라서. 괜찮아요. 모든 엄마들이 겪는 과정이에요. 지우는 산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새살은 자라요.
엄마가 되는 것도 그런 과정이죠. 산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자 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학 동기였습니다. 지훈아, 축하해. 방송 봤어. 정말 멋있더라. 고마워. 혼자 저녁 먹지 말고 우리랑 같이 먹자. 좋아.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홀로 서기에 성공한 여자가 있었죠.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한 여자가.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죠. 지훈아,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 그래. 응. 자유로워 보여. 자유.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어요. 어린 시절 좋아했던 바닐라 맛이었죠. 집 앞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죠. 다음 날 아침 병원 정원에서 요가 클래스가 열렸어요. 산모들과 함께 요가를 하는 지훈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비웠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요가 강사의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죠. 수업이 끝나고 한 산모가 다가왔어요. 원장님, 전 남편과 이혼했어요. 혼자 아기를 키워야 해서 무서워요.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강해졌죠. 당신도 그럴 거예요. 정말요? 네. 상처받은 자리에 새살이 돋듯이 우리는 더 단단해질 거예요. 점심시간 옥상 정원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직원들과 둘러앉아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행복해 보이세요. 막내 간호사가 말했어요.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오후에 특별한 환자가 왔어요. 50살의 여성이었죠. 원장님, 저도 이혼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끝냈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공감이었죠. 해가 지고 병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지우는 다시 창가에 섰어요. 저녁 햇살이 따스했죠.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유만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훈이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심의 시작.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일도 해는 뜰 거고, 환자들은 올 거고, 그녀는 치유할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리고 자신도 계속 치유될 거예요.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의 모욕.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처받은 자리에 새살이 돋듯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닌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신 당신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